상속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잘 모르고 가입하시면 부모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거기까지 준비하는 게 상속세 플랜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준비하는 그 플랜, 상속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법인을 활용해서 상속세 플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는 어떤 이유로 대부법인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며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가 부모가 사망을 하고 상속세가 10억 원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성 자산이면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면 그만인데, 아시다시피 상속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급하게 급매로 처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일이 급하게 하면 잘 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상속받을 정도의 부동산이라면 꽤나 괜찮을 물건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그런 좋은 물건은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자본주의 속성상 우상향하면서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높을 텐데, 이게 안타깝게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느라 급하게 매각을 하게 되고 또 급하게 매각함으로 인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사례는 정말 무수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6억 원의 순자산을 상속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금이 12억 원이 나왔는데, 12억 어떻게 냅니까? 66억이 부동산이란 말이죠. 부동산 자산은 받았어. 근데 12억을 내야 돼요. 뭘로? 현금으로. 어떻게 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겠죠.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좀 나누어서 내는 연부연납을 활용을 하는 거죠. 매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속세 납부 기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팔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야 돼서 제값을 받기가 어렵고요. 또 제값을 못 받지만 팔기 싫지만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게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팔고 나면 안타깝게도 다시 그 수준에 준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세대가 넘어가면서 일가에 갖고 있는 재산이 의도치 않게 축소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연부연납인데 아마 가장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이실 겁니다. 상속세가 12억 원이 나오면 이거 10년 동안 나누어서 내는 건데, 그러면 매년 얼마씩 내야 돼요? 1.2억씩 매년 내야 되는 겁니까? 매월 1,000만 원 수준인 거예요. 소득이 높아서 현금 흐름이 가능하기만 하면야 괜찮겠지만, 사실 가능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매월 1,000만 원씩 세금을 낸다는 게. 그리고 1.2억 벌기도 힘든데 세금으로 10년간 내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거기에 연부연납이 그냥 원금만 나눠서 내는 개념이 아니고 공짜가 아닙니다. 이게 3.1% 이자 쳐서 갚아야 하는 세금 대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연 3.1%의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갚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납부한다 손 치더라도 자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세금 내더라도 많이 남지 않냐. 그 정도면 됐지. 왜 이렇게 욕심을 내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합리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물려받은 건 물려받은 거고, 또 세금 부담은 부담인 거죠. 여러분도 이제 일시적으로 갑자기 소득이 좀 증가하는 경우나, 또는 배당 같은 거 많이 받으셔가지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많이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번 건 번 거고 납부하는 건 납부하는 거고, 이게 진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원래 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몇십억 대의 자산가분들은 보통 상속을 그냥 맞이하지 않고 준비들을 하시거든요. 상속 설계들을 하시는데, 그때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언제 나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부담이 생기는 원인과 현금이 생기는 원인이 같은 거죠. 그래서 상속세 낼 때 상속세 낼 돈도 같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보험 가입을 잘못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기가 부담하게 될 상속세를 대비하려고
종신보험을 아빠 힘으로 가입하지는 않죠. 부모를 피보험자로 해서 자식이 보험을 가입한다? 그것도 아빠 돌아가시면 받는 종신보험을, 이거 좀 한국인의 정서상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은 현명한 방법일 수는 있고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정서상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보통은 저도 모자르다고 느끼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상속세 재원까지 마련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신보험들이 가입들을 하시는데, 이때 잘 모르고 가입하시면 부모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중요한 게 바로 계약 관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자가 아빠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도 아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익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아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들이 받은 보험금 또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 상속세 재원 있죠? 상속재산에 포함될 뿐입니다. 현금 자산 좀 더 물려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시면 보험에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아빠가 계약자죠. 그러면 부모가 돈을 냈겠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니 아들이 돈을 받아갔겠죠. 수익자니까. 그러면 결국 아빠가 돈을 내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니까 자녀가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재산의 이전인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현금이 늘어나고 상속세가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요. 피보험자를 아빠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돈을 내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니까 그 자녀가, 돈을 낸 자녀가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돈을 내고 자녀가 돈을 받아갔으니까 요건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약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계약자를 자녀가 하고 피보험자를 아빠로 하고 또 수익자를 자녀로 한다 손 치더라도 그냥 이게 넘어가지질 않습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저는 법인 컨설팅도 하고 또 저의 개인적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국세청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60세 남성이 10억이 나오는 보험금을 설정을 하면은 20년 납입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일반 직장인이 감당할 만한 보험료 수준이 아닙니다. 아들이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려면 아들이 보험료를 내고 아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세청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월 300만 원씩인데 진짜 이게 아들이 낸 게 맞아? 그 정도 소득이 돼? 라고 국세청이 증빙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따져봤더니 실질적으로 자녀의 소득으로는 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정도가 안 된다. 라고 하면 국세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약자는 아들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보험료를 낸 건 아빠네요. 이거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세 더 내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피수,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관계를 잘 해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해도 이 모든 게 부인당하고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재원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관계만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자녀가 실제로 저 보험료를 부담할 정도의 소득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준비까지 같이 해주는 거, 거기까지 준비하는 게 상속세 플랜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을 계약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주는 게 상속세 플랜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플랜까지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 이때 이제 법인 플랜이 나오는 건데요. 특히 대부법인을 활용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대부법인을 활용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부법인은 이자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상대적으로 일정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기에 용이한 거죠. 법인에 들어오는 돈이 막 들쭉날쭉하면 예측하고 계획하고 뭔가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도 보면 돈이 들쭉날쭉한 수입이 있는 사람보다 따박따박 일정한 급여를 받는 분들이 미래에 뭔가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좋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대부법인이라는 게 드라마틱하게 큰 돈을 벌어주는 그런 법인의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자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속세 플랜에서 종신보험을 통한 자녀의 소득 출처를 만들어 주기에는 적당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저희 기준으로 대부법인을 설립하면은 저희랑 거래한다는 가정하에 연 8%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의 지원을 갖고 대부법인을 운영을 하게 되면 연에 8천만 원의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이런저런 비용 다 빼더라도요. 7,500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지분이 50%라고 가정을 해 보면 이 7,500 중에 절반은 누구 거예요? 아들이 배당받아 갈 수 있는 돈이죠. 3,750만 원 아들 몫인 겁니다. 그럼 이게 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득 증빙자료 출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지분을 조정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배당을 아들 몫으로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디테일한 거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해 나가는 거고, 그럼 결국 아들이 정당하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아들이 그 대부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겠죠. 대부법인은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1.5억을 출자하고 그 법인의 50%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들 1.5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안 넣으려고 할걸요? 그래서 이때 보통 하시는 게 아빠가 증여세를 좀 내고 자녀에게 아들에게 1.5억을 증여를 하는 거죠. 그때 보통 한 970만 원 정도 증여세가 나오게 될 거니까 970만 원 증여세 드리고 자녀의 소득 추처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요새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대부법인 자본금이 3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례는 10억 원을 운용하는 것이지 않냐. 그러면 1.5억이 아니라 5억을 증여해서 한 7천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내고 이 플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플랜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아빠가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법인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대부법인은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5억을 증여하고 그리고 아빠가 1.5억 같이 두 개 합쳐서 출자를 합니다. 그럼 자본금 3억 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21.7억까지는 무상으로 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억 원을 아빠가 만든 법인에, 아빠는 특수관계인이죠. 지금 지분도 갖고 있고 아마 대표이사를 하실 테니까. 그러면 아빠가 7억 원을 대부법인에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부법인의 자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자본금으로 들어와 있는 게 3억 원이고, 그리고 아빠가 법인에 빌려준 돈이 7억 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대부법인은 총 합친 금액이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 10억 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결과물 의 50%를 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본금 1.5억만 넣었다고 해서 이 자본금으로 번 거 따로 체크하고 대여금 받은 걸로 번 거 따로 체크해서 이 자본금으로 번 거에 대해서만 50%를 아들 몫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들 몫은 이미 50%예요. 그러면 이 법인이 번 거 전체에 대해서 그냥 50%를 아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법인 플랜을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부모가 돈이 좀 더 있다. 그러면 7억이 아니라 뭐 10억, 15억, 20억을 대여를 한다, 법인에다가. 그럼 더 큰 금액이 돌아가고 더 큰 이익이 발생하고 그 큰 이익의 50%는 절반은 누구 거다? 아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요건에 자녀가 출자를 해서 지분을 만들고 그리고 법인이 돈을 벌 수 있게 아빠가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익의 절반을 자녀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인 플랜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이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법인을 활용하면 좀 재미있는 깨알 꿀팁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플랜을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때 대부법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건강보험료를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인은 대표자가 1인 법인이라면 대표자 한 명만 건강보험료에서 직장가입자가 되고 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대부법인은 특이하게도 아내분도 함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데, 그 조건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질 않습니다. 이게 몰라서 못 하시는 거지 저희가 그 조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때
다들 너무나 쉽게 그 조건을 충족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번에 제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하면 너무나 저희의 영업 노하우긴 한데, 아무튼 다음에 한번 공개를 해 보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부법인 플랜을 통해서 아들에게는 선택지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보험금으로 10억을 받을 테니까, 그때 선택지가 뭐가 있냐면 보험금 받은 걸로 상속세 내고 끝내거나 아니면 연부연납을 하거나입니다.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과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완전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보통은 돈이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걸로 상속세 내고 끝내지 않고 그 연부연납해서 1 년에 그냥 1 억씩 뭐 이렇게 내시면서 나머지 돈은 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부연납의 이자는 3.1%고, 만약에 그 남은 금액을 갖고 지필채권으로 계속해서 법인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8%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잘하신다면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뭐가 됐든 자녀분이 3.1%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부연납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다 상속세를 내고 딱 정리를 하겠죠. 자, 결론입니다. 상속 플랜은 돈을 남기거나 뭐 보험 가입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서 자녀에게 남겨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마다 흔히 말하는 케이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구조를 만들고 지분도 조정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때 인제 또 저희 역할을 잘 해 주시는 또 우리 세무사님이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세무사님이세요. 그래서 상속 플랜을 준비할 때 저희 세무사님과 저희 또 법무사님과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쪼끔은 조력을 드릴 수 있다라는 홍보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그런 만능 열쇠 같은 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게 필요했던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황금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움이라는 건 새로운 문을 여는 황금 열쇠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이 컨텐츠가 여러분에게 황금 열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대부법인을 통해서 대표이사 아빠뿐 아니라 엄마도, 아내분도 함께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 그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여러분에게 유익을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